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 오는 3일짜리입니다. 두 분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죠? 네, 잘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3.1절을 맞은 오늘 서울 도심 내에 신고된 집회만 1,670건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앞서 9인 이하의 차량의 시위 또 20에서 30명 정도의 소규모 집회만 제한적으로 조건부 허용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등을 보고받고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위험성이 크므로 집회를 할 경우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당국이 예측하고 있는 집회 참여 인원은 2,500여 명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이제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 방역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고요. 경찰과 합동근무를 실시해 체증 자료 등에 따라 불법 집회일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하철 출구 통제 및 시내버스 우회도 실시가 됩니다. 이제 앞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전파의 기폭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 중입니다. 근데 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많이 모이겠어요? 저 비가 좀 계속 더 내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 법원에서는 뭐 집회의 자유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지난 8.15 때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 결국 인원수 딱 제한해서 이렇게 허가했었는데 그때 100명인가 그랬죠? 실제로는 그걸 초과해가지고 또 확산의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뭐 그렇게 뭐 날씨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인 이상 모이는 거 그 못하게 한 거 2주 더 연기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좀 쉽게 생각할까 봐 하거든요. 그걸 풀어줬을 때는 좀 모여도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하지 못하게 했는 건데 집회를 이렇게 허용하고 집회에 사람들 많이 모인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모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아마 이 본부에서는 좀 그런 걸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법원이 이제 그냥 허가해 준 것은 아니었고 이제 조건들이 좀 붙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질서 유지선 내에서는 당연한 거고 또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 설치,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참가자 모두 이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쓸 것과 참가자 명부 역시 2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해서 나중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추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차량 시위 같은 경우에도 9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 9대까지만 한 대 한 명만 타서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집회 시위 자유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부를 들어서 허용을 해준 겁니다만 이전에도 방금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집회에서도 사실 조건은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조건부 허용이라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이나 방역당국에서도 사실은 조치가 좀 그때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경찰 인력만 해도 오늘 상당히 좀 투여가 되니까 비도 오고 좀 저번보다 우려했던 만큼 막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집회. 내로남불 이중자 때는 안 되는 거고 얼마 전에 민주노총 집회도 그 허가를 한 바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때 법원이 이제 걸었던 조건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뭐 이 법원의 이런 판단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 스스로 이제 자칭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 무턱대고 원천적으로 이제 그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법원의 고민을 이해를 하고 또 이전에 어떤 민주노총의 경우하고 준해서 본다면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제 다만 어떤 현장에서든지 집회를 주도하는 주최 측에서 얼마만큼 질서 있게 집회를 이제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라고 봐요. 그렇죠. 뭐 법원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집회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조건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혹시나 지키지 못하거나 더 잘못됐을 때는
뭐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사실 집회 인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집회 혹시 모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들도 모이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인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경력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회를 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집회를 유지 관리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좀 조심해야 될 시기니까요. 워낙 지금 또 4차 또 그 이제 기폭제가 있느냐 마느냐 또 그 분기점에 있다 보니까 모두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재밌었던 게 3.1절에 태극기 판매량이 이제 많이 좀 감소했다고 태극기 집회 소위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그 부대 이후에 이미지가 좀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태극기 그 판매량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린 대로 규모는 19조 5천억 원 정도이고요. 이 중 추경이 약 15조 원 정도 편성이 될 겁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긴급 피해 지원금, 긴급 고용 대책, 방역 대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틀로 짜이는데요. 오는 2일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4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18일에 통과가 될 게 목표입니다. 근로자가 이제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범위에 포함이 되고 매출 한도 기준 역시 4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지원 유형을 5개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안도 이제 기존에 보도됐던 대로 거의 비슷하게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3개월간 집합 금지 업종은 전기 요금의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게 될 계획입니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는 50만 원의 한시생계 지원금도 일회성으로 지급할 방침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고위당정청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분이 얼추 200만 명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용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일부 매체 역시 대학생과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을 두고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용 얘기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미부터 예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왕 지급하는 거 그럼 4월 6일 날, 5일 날 지급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선거 직전에 전날 지급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급하는 게 맞고 또 선거 이후에 해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이런 부분을 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지원 대상 부분 관련해서는 글쎄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빠졌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결국 이 한계점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학생이 왜 들어가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네. 노점상 이거 뭐 세금이나 이거 뭐 정확하게 계산이 되느냐, 뭐 매출 같은 게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형평성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규모가 28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0만 명이 늘어서 이제 480만, 500만이 좀 안 되는 숫자인데 약 이제 2배가 좀 안 되는 정도로 큰 폭으로 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확실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폭도 좀 늘렸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제 선별로 가게 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내부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특히 좀 논란이 됐던 게 노점상에 관련된 부분이 또 그 한 축이었죠. 물론 이제 제도권에 등록이 돼서 활동하시는 노점상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노점상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넣는다고 했다가 자영업자 쪽에서 반발이 크니까 안 넣는다고 했다가 결국 일단은 이제 50만 원 한시생계 지원 정도로 가닥을 잡아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실으면서 반발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게 참 사실 어떤 식으로 해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물론 약간 침소봉대가 아닐까 싶은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 말씀 드리면 노점 중에도 기업형 노점도 있거든요. 아 있죠, 분명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도 노점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지급할 것이냐. 특히 이제 등록이 된 노점이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정말로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그냥 어떤 대야에 뭔가 채소 이런 걸 갖고 나와서 파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과연 노점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럼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또 빠져나가면은 네. 제외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소득을 봐가면서 소득 분위를 봐가면서 이제 이 차등적으로 이제 국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실직 폐업된 어떤 가정의 자녀, 대학생한테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첩이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점검해야 될 문제가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이제 그 선별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본원적인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통해서 두텁게 지원을 한다고 이미 뭐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뭐 그러니까 원래 그러는 이야기할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효율적으로 최대한 어떤 잘 가려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뭐 200만 명 늘어났다 해가 좋을 게 사실 아니고요. 근데 좀 구사의 저는 어떤 형평성이 문제될 좀 수 이해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뭐 노점상인데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한테 왜 지급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 한 절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지원하면 안 아무것도 되는 받으면 안 되죠. 이 논리는 안 제가들은 돼요. 좀 예.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 게 오히려 세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 논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치킨 배달이 4분 늦었다고 배달 직원을 향해 성적인 모욕 발언과 욕설을 담은 리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게 이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크게 퍼졌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이제 배달이 4분 늦었다고 들은 욕설 수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배달 애플리케이션 내 이제 리뷰 후기란에 별점 1점과 함께 알바생 자식이니 찾아오라고 시간 늦게 배달하는 게 당연한 거니 등이 반말로 시작해 그 뒤는 좀 제가 좀 옮기기 어려운 정도로 성매매 여성의 비유를 하는 등의 심각한 수위의 표현이 덧붙여졌습니다. 해당 가게 점주는 이 리뷰에 이제 댓글을 달아서 일단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도 이렇게 계속 성적인 발언과 심한 욕설로 저희 딸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은 손님께 전화로도 거듭 사죄를 드렸는데 리뷰로 제 딸아이를 성접대하는 여자 취급을 하고 저급한 여자 취급하는 건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딸아이에 대해 심한 욕설과 저급한 여성 취급한 것은 사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며 비판 여론이 지금 크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분도 아니고 4분 늦었다고. 4분이죠. 네. 보통 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그 기타 등등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을 신청하게 되면 60분 내 도착합니다, 70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 나왔던 시간보다 4분 가량이 더 늦어진 건데 그 또 배달을 받는 과정에서 이 배달을 주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늦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한 건데. 배달이 늦은 거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서 항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상식과 정도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이게 참 네. 이상한 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욕을 못 하는데 이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표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면성 같기도 하고 이중인격 느낌이 들기도 할 정도로 완전 달라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어떤 인터넷 소양 교육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처벌을 그냥 자기가 썼던 것만큼 처벌해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못할 건데 우리 실제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경찰에서도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분명히 지각했고 그게 잘못됐으면 평언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식당이 몇 분 지각했다. 근데 그 이상의 욕을 쓴다면 이건 오프라인에서 하면 뭐 모욕죄가 된다든지 뭐 협박죄 같은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범죄가 분명히 되는데 글로 썼을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그런 글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왕이죠. 근데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이 아니고 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군도 있고요. 완전 폭군입니다. 성군도 있고요. 자, 여기서 소비자는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뭐 객관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왕이 아니라도 네. 폭군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남의 인격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누구도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늦었으면 늦은 만큼의 그만큼의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욕설을 듣거나 비하 발언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사실은 저는 뭐 이 인터넷에 글 같은 거를 잘 뭐 쓰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런 거를 저 밖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좀 처벌이 좀 되면 예컨대 이게 업무방해나 뭐 명예훼손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또 강력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리뷰라는 평가라는 쓸 때 자신이 업무방해죄로 걸릴까 싶어서도 걱정해서 못 쓰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쓴다면 그게 범죄는 안 됩니다. 범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노동자의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코로나19 시국이 되면서 배달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간혹 있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배달 노동자들이 갑질의 피해를 받거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도 왕왕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 세계 시간에 전해드린 바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볼 때마다 다들 왜 그렇게 화가 많은지도 잘 모르겠고 이 물론 뭐 4분 늦은 게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 상대의 인격을 폄훼하고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상대의 인격을 폄훼하는 건 그만큼 본인의 인격도 그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게 특히나 그게 만약에 그거는 그 배달 온 사람이 여성 직원이 아니라 좀 건장한 남성 직원이었어도 이렇게 욕하고 함부로 얼굴 평가하고 뭐 이렇게 썼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욱병 욱한다. 그렇죠. 네. 욱하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욱하는 마음이 밖에서 일어났을 때도 범죄가 되지만 인터넷에서 욱해서 글을 썼을 때도 똑같다라는 것을 좀 인식이 되거나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욱인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 게 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여과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네. 게 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그러니까 4분 늦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받은 시점과 자기가 들어가서 뭐 별점을 매기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는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욱이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욱이 아니고 차라리 그렇다면 더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제 말이 그러니까 그게 쭉 지나갔는데도 이런 글이 나온다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소양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물론 확실하게 팩트 체크가 된 것도 아니지만 점주가 이제 댓글 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단발성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 리뷰가 처음 딱 올라온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계속 성적인 발언과 심한 욕설을 했다라고 하죠. 또 전화로도 사죄를 드렸는데 또 이제 나왔다라는 거 하니까 이 과정에서 신뢰가 계속 있었고 이런 식의 표현이 반복됐었던 걸로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게 갑질과 폐악질로 자기 존재가 확인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효진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네, 이게 댓글입니다. 네, 오늘 뉴스 세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